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바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한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내 컴퓨터에 시스템 환경 변수를 등록하거나 편집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윈도우즈 플랫폼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윈도우 7이나 윈도우 10의 경우가 똑같습니다. 바탕화면에 내 PC 또는 내 컴퓨터라는 아이콘이 있을 경우에 그 아이콘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그 속성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설치된 윈도우 버전과 그리고 내 CPU 사양들 그리고 설치된 메모리 용량 그리고 시스템 종류라고 해서 32비트 운영체제인지 64비트 운영체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내 PC나 내 컴퓨터라는 아이콘이 없다면 왼쪽 하단에 가면 오피스가 아니고 윈도우즈죠. 네, 윈도우즈 로고가 있죠. 그 윈도우즈 로고를 클릭하면 그 여러 가지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보여요. 근데 클릭을 하지 마시고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봤을 때 시스템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또 이러한 사항들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하단에 보면은 로고가 있죠?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시스템이 뜹니다. 시스템을 클릭하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보이고요. 여기서 오른쪽에 시스템 정보 이게 클릭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있는 내 컴퓨터에서 속성을 보는 것과 똑같은 화면이 뜹니다. 자, 그 전에 그 시스템 정보를 누르기 전에도 여기 화면에 그러한 사양 정보들은 다 보입니다. 프로세서 확인할 수 있고 램 용량 확인할 수 있고 시스템 종류도 확인이 되죠.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설치할 소프트웨어는 JDK인데요. Java Development Kit 이거의 약자입니다. java.oracle.com에 접속하셔서 Java SE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교재에서는 11 버전을 중심으로 실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가 봤을 때는 최신 버전 15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11 버전과 15 버전을 둘 다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그 32비트 기반 운영체제 것은 11 버전에는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15 버전에는 32비트 운영체제 기반 것은 없습니다. 참고해서 설치하시면 좋겠고요. 교재와 똑같이 진행하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은 11 버전 설치를 권장해 드립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바꿀 것은 없습니다. 설치 경로도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다음 또는 예 이렇게 누르시면 설치가 끝납니다. 설치할 때 또는 설치하고 나서 의문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제대로 설치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에 내가 설치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확인하고 싶기도 하죠. 그럴 때는 내 파일에 탐색기를 띄우셔서 그 C 드라이브에 그리고 프로그램 파일스 폴더 안에 자바 폴더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JDK가 설치되어 있는 PC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파일스 안에 그 자바 폴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그 버전에 따라서 폴더가 또 하나씩 만들어져 있는 게 보여요. 제가 이거 좀 이따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JDK를 설치하고 나서는 그 윈도우즈 환경 변수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또한 제가 설명드리고 보여드릴게요. 자바 홈이라는 변수가 있는지 보시고
자바 홈이라는 변수가 없으면 새로 생성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변수라니까 변수 값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바 홈 이 변수명이 되고, 그리고 그 값은 방금 설치한 JDK가 어디에 있는지 그 JDK의 경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환경 변수는 패스가 있는데요. 패스는 그 똑같은 환경 변수 추가했던 그 부분에서 패스를 찾으셔요. 그리고 패스를 편집하시면 됩니다. 이때 내용을 고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패스 값의 내용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가서 세미콜론을 딱 찍어 놓고 방금 전에 설치한 JDK의 경로를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또 붙여 넣은 후에 슬래시하고 bin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JDK의 명령어들이 많이 있는 bin 폴더까지 경로를 복사해 와서 붙여 넣어도 되겠죠. 아니면 그 찾기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찾아서 그 폴더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제가 그 화면에 그 환경 변수를 생성하는 방법을 윈도우 7 기반으로 설명을 써놨는데요. 윈도우 7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윈도우 10 기반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파일 탐색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C 드라이브로 가겠습니다. 화면에 글씨가 작으니까 그 동영상 강의 자료 보실 때 크게 확대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들을 잘 같이 들으면서 보셔야지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글씨가 너무 작죠?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로 들어가 보세요. 이 안에 자바 폴더를 찾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폴더가 더 많이 있네요. JDK라고 써있는 그리고 숫자가 보일 거예요. 그 JDK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숫자는 설치된 JDK의 버전입니다. 자, 프로그램 파일스 안에 자바 폴더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 안에 들어온 김에 좀 이따가 바로 보여드릴 환경 변수 생성하고 값을 줄 때 필요한 거 복사해 가겠습니다. 자바 홈이라는 환경 변수를 등록할 때 그 값으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JDK를 설치한 후에 그 설치된 JDK의 경로를 붙여 넣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15버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JDK 15버전이 있는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단에 그 내 PC부터 해서 경로들이 쭉 보이죠? 그 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C 드라이브부터 이 자바의 버전이 깔려 있는 폴더까지 경로가 싹 보이는데요. 이거를 복사할게요. 자, 그리고 탐색기 내리고 이제 환경 변수 등록하러 가보겠습니다. 로고 단추를 찾아서 아니면 내 컴퓨터라는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있다면 여기서 바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속성 가셔도 되고요. 이 바탕화면에 내 PC나 내 컴퓨터 아이콘이 없다면 그 로고 단추 눌러서 로고 단추 누르실 때 이 하단의 로고 단추를 누르실 때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시스템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저는 속성 눌렀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윈도우즈 10이 깔려 있고 뭐 램 사양 보이고 이런 게 보이죠? 저는 윈도우 10의 경우에 실습을 직접 보여드리는 거예요. 윈도우 7의 경우는 그 PPT 자료에 있으니까 제공된 자료를 보고 해보세요. 자, 왼쪽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스템 속성이라는 창이 나타났어요. 하단에 보면 환경 변수라는 것이 써 있는데요. 이 환경 변수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환경 변수라는 창이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모양의 것이 위아래로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부분은 삼성에 대한
사용자 변수라고 써 있습니다. 이 삼성은 무시하시고요. 제품 이름이고 사용자 변수라고 써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시스템 변수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 변수라고 써 있는 이 아래 부분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먼저 자바홈을 등록시켜 줄 건데요. 이미 자바홈이 등록되어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 스크롤 막대를 천천히 누르면서 한 칸 한 칸 누르면서 자바홈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자, 저는 자바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바홈이 있는 분들은 편집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 자바홈이 없는 분들은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등록시키면 됩니다. 자, 제가 새로 만들기를 눌러봤어요. 그리고 변수 이름이라고 써 있는 곳에 대문자로 자바 쓰시고 언더바 그리고 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변수 값배는 아까 조금 전에 파일 탐색기 띄웠을 때 복사해놨던 경로명들이 있죠. 그것을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C 드라이브 안에 프로그램 파일스 안에 자바 폴더 안에 그렇죠. 자바 폴더 안에 JDK 버전까지 있는 폴더 여기까지를 이게 넣으시면 되는데 제가 복사해 놨다가 붙여 넣었거든요. 근데 바로 아래편에 보면은 디렉토리 찾아보기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윈도우 10의 경우에요. 이렇게 해서 설치된 곳으로 바로 클릭해서 가도 됩니다. 자, 내 PC에 C 드라이브 안에 프로그램 파일스 안에 자바 폴더 네, 여기 있네요. 이게 자바 폴더 그 안에 설치한 JDK 폴더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그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과 똑같은 효과죠. 근데 디렉토리 찾아보기라는 이 기능이 여기에 단추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내 파일들의 탐색기를 띄워서 설치된 경로를 가신 후에 그 경로를 표시해주고 있는 부분을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변수 이름에는 자바홈이라고 써주고 등록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바홈이 있어요 라는 학생들은 그 JDK가 어떤 것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자바홈을 클릭하시고 편집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마지막에 그 버전이 써 있을 겁니다. 이 버전이 아니야. 이번에 새로 설치한 그 버전을 이용해야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아래쪽을 지우시고 디렉토리 찾아보기를 통해서 방금 설치한 JDK 버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패스에 대해서 편집을 할 건데요. 같은 시스템 변수에서 P로 시작하는 패스를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패스를 찾았습니다. 편집을 눌러서 저는 윈도우 10의 경우입니다. 윈도우 7의 경우에는 이런 모양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창이 한 줄이 뜨고 그 한 줄에 마지막 부분에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화면이 뜰 때는 새로 만들기를 누르셔야겠죠. 그러면 하단에 깜빡깜빡 기다리는 빈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에 경로명을 쭉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입력하기 때 오타가 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복사하러 가겠습니다. 자, 복습하는 셈 치고 해볼까요? 탐색기 띄워서 내 PC에 C 드라이브 안에 프로그램 파일스 안에 자바 안에 그 자바의 버전까지 써 있는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셨죠. 그리고 나면 빈, config, include 등등의 폴더들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자바 JDK의 실행 명령들이 많이 들어있는 곳이 빈입니다. 그래서 빈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위에 표시된 이 전체 경로를 선택해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까지 숫자로 끝났던 그 부분에 백슬래시가 붙고 빈이 붙었습니다. 자, 이거를 복사를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신 후에 다시 설정으로 가세요. 가셔서 그 패스를 편집 기능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 하단에 공간을 확보한 후에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환경 변수 등록을 마치면
창을 다 닫아주셔야겠죠. 그리고 강의 자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자바움의 환경 변수 생성하는 거, 제가 이제 윈도우 10은 제가 보여드렸고, 윈도우 7의 경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환경 변수로 설정된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한 가지 예제만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아래쪽에 써 있는 거 다 해보셔도 됩니다. 윈도우 7 같은 경우에 뭐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명령 프롬프트를 띄워라 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윈도우 10에서는 아래쪽에 돋보기 단추가 있죠. 거기에서 cmd를 입력하시면 빠릅니다. 커맨드의 약자죠. 그래서 cmd를 입력하면 명령 프롬프트라는 게 검색이 됩니다. 이 명령 프롬프트 앱을 실행시키십시오. 그나마 글씨가 작은데 검은 화면에 흰색 글씨 가늘어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불러드리면서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경로는 현재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써 있는 경로들이 보이는데 어떠한 경로에서든 실행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패스까지 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로는 저랑 똑같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바 컴파일러를 불러 볼게요. 그때는 자바 C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컴파일러 버전을 확인하는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제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바 C라고 타이핑을 한 후에 한 칸을 띄워주세요. 그리고 빼기 기호를 주세요. 이게 그 옵션 기능을 뜻하는데요. 빼기 주시고 VER SION, 즉 버전이라고 타이핑을 하십시오. 그리고 엔터 키를 치면 자바, 제 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자바 C 15.0.2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JDK 15를 아까 제가 그 자바 홈에 넣어 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자바 컴파일러 버전이 출력이 되고 있네요. 자, EXIT를 입력해서 창을 종료해도 되고, 창이니까 X 버튼 눌러서 종료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JDK를 설치를 마쳤고요. 자, 이번에는 이클립스라는 걸 설치할 건데요. JDK는 자바로 프로그램 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였어요. 그러면 자바는 어디에서 코딩을 해야 될까요? 텍스트 편집기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메모장에서 코딩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메모장에서 코딩을 하면 오류라든지, 그러니까 빨간 글씨로 오류를 표시해 준다거나 이런 기능은 없겠죠. 단순히 문서 편집기이다 보니까 타이핑하는 거에만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장에서 그 자바 코드로 입력을 한 후에 이거를 번역을 해서 실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자바 C라는 컴파일러를 또 호출해서 이 파일을 컴파일을 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바로 코딩도 하고 그 안에서 컴파일도 시키고 실행까지 볼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클립스를 설치해서 할 겁니다. 자, 이클립스 설치 또한 관련된 파일 제가 이클래스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클립스는 따로 이렇게 설치하거나 인스톨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제가 준 파일을 압축을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클립스 폴더가 생기는데요. 그 이클립스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실행 파일 exe에 이클립스가 있습니다. 그걸 실행시키면 이클립스가 실행이 됩니다. 확장자를 간혹가다 그러니까 exe, hwp 이러한 확장자가 있는데요. 파일 이름하고 별개로 파일 이름 점하고 세 글자 또는 네 글자로 이루어진 확장자가 있는데, 이 확장자를 통해서 이게 어떤 파일의 어떤 파일인지 파일의 유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탐색기를 띄우겠습니다. 자, 그 파일 탐색기에서요. 제 거 파일들은 전부 확장자가 보입니다. 지금 JDK 빈 안에 들어와 있는 화면인데 DLL 파일들이 쫙 보이고 있죠. 이렇게 확장자가 보일 때는 확장자를 통해서 어떤 파일인지 금방 알 수 있고요. 이제 확장자가 보이지 않을 때는 유형을 보셔야 되죠. 유형을. 그래서 이게 어떤 파일인지 유형을 보시는 거고, 확장자가 어떤 학생들은 안 보이기도 해요. 윈도우즈를 처음에 설치하면 디폴트로 이 확장자를 다 감춰 놓습니다. 이 탐색기 메뉴에서 보기 메뉴를 눌러 보시면 오른쪽에 파일 확장명이라는 그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저는 이 체크박스가 처음에 선택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윈도우즈는 설치를 할 때 파일 확장명이라는 부분을 체크가 안 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파일 확장명 체크박스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확장자가 화면에 보이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클립스 설치까지 해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는 설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꼭 한번 설치해 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간단한 문장을 화면에 출력하는 자바 프로그램을 이클립스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